네,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네, 또 그 말씀 드려야 되구나. 평택을의 김현정. 병입니다, 병. 아, 병이십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평택병의 김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지금 국회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 국회가 일 안 한다. 네. 뭐 지금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뭐 비쟁점 법안 한 100개쯤 통과된다고 90개인가요? 네, 오늘 91개 처리했어요. 아, 오늘. 아니 근데 뭐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긴 한가요? 이거 그냥 오비락인가요? 아니면? 네, 원래 그 목요일 날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쟁점 법안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이제 처리할 그럴 처음 생각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총리님 그 돌아가신 그 때문에 이번에 추모 기간으로 정해서 쟁점 법안은 빼고 민생 법안들만 합의된 것들만 좀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91건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하나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그 필리버스터법이라고 하는 국회법이 처리가 됐어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필리버스터 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하면서 민생 법안 발목 잡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주호영 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사회를 또 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하고 우리 이하경 부의장 두 분만 24시간 돌아가면서 사회를 계속 며칠씩 보다 보니까 네. 도저히 뭐 체력적으로 그 감당이 안 돼서 그 사회권을 이제 그 상임위원장한테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 내용의 국회법을 오늘 좀 처리 좀 했고요. 그다음 뭐 그 취업 학자금 상한 특별법이라든지 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민생 법안들 많이 처리했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참전 유공자들 회원을 확대하는 그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그것도 처리돼서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래는 약간 뭐 쟁점 법안, 네. 뭐 대법관 증언법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처리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설 전에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계속 국민투표법 좀 개정해라. 네. 그거는 그렇게 쟁점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된 것은 이제 여야가 합의로 이제 개헌특위도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국민투표법과 관련돼서도 이제 그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야 간에 이제 각종 뭐 특검이라든지 또는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저도 변호사지만 10년 넘게 지금 헌법 불합치로 그대로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건 좀 비쟁점 법안 같은데 아무리 봐도 민주당에서 왜 제때 안 하는지 좀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너무 법안이 많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좀 많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얘기되면서 한번 뭐 며칠간 이제 많은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금 그 이미자 의원 엊그저께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그럼 여야가 좀 일단 협의를 좀 해와라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뭐 민주당이 그동안 그 사이에 언제까지 한다고 사실 자기한테 따로 얘기한 적도 없다. 네. 이런 얘기도 또 했는데 네.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풀려고 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인 것인데 그 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SNS에다 공세적으로 올려놓고 또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안을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11월 26일 날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1일자로 MOU에 의해서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이 됐죠. 이게. 네. 그리고 그 입법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MOU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지금 SNS에 올린 것은 사실은 그 MOU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MOU는 효력이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내부 정치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또 그 이민 단속국에서 2명 총기 사고 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차원이 그런 것들을 좀 시선을 돌리려고 좀 하는 것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입법을 빨리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의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은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사실은 1년에 200억 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외환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워낙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수익성도 좀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정밀하게 법안에 담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제 트럼프의 그런 요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 계류된 법안들에 대해서 5개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나 했죠. 예, 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12월 달에 이제 해서 5개 법안이 이제 병합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숙려 기간이 이제 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여야 간에 모여서 이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국회에서 빠르게 하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수기해서 그 미국한테는 이제 한미 간에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한테 좀 명분도 좀 만들어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준 대상이다, 조약 형태여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네.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그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철회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미 간의 그런 협상, 관세 협상을 체결됐을 때 그 비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사실은 그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MOU 상에는 비준을 해야 된다는 게 없고 그 MOU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국회법상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 그 관세 협상 맺을 때에도 비준하지 않았거든요. 네. 서로 쌍방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행정명령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네.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대방은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우리만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비준을 해서 구속을 당할 그걸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비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 국익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자꾸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데 그 비준하는 거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비준은 외통위에서 상임위 외통위에서 논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트랙이고 우리 특별법 대외투자 특별법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처리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과 그 특별법 처리한 거랑 비준 처리한 건 사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비준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비준은 우리가 국익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재경위에서 빠르게 이제 서로 다음 주부터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수기하되 빠르게 좀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합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냥 25%로 다시 또 관보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는데 네. 지금 그건 아직까지는 블러핑이다. 아직은 지금 트럼프가 SNS에 올릴 때에도 네. 언제 올리겠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협상 전략의 그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입법적인 조치로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이때 한쪽에서는 미국에서 세게 얘기하는 게 쿠팡 문제 때문에 네. 쿠팡의 대관 로비가 백악관 로비가 통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아니면 아닌가 보다 기면 기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이상한 게 이제 보도 나온 게 그때 왜 국회는 쿠팡 국정조사를 그때 이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 네. 그리고 민주당 쿠팡 TF도 출범한다는데 연기가 됐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 쿠팡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가에 강한 협상이나 로비스트들의 역할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좀 하거든요. 네. 국정조사는 하는 겁니까?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는 다 제출한 상태이고 사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가 6개 상임위만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는 우리 저기 한 바가 있고 네. 했고 이제 국정조사 방식으로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저기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그 국정조사 요구서의 내용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뭐 SKT라든지 KT라든지 통신사들과 카드사들 그 정보 유출권이 있었잖아요. 다 포함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식사안건까지 넣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정쟁화시키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내용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이 쿠팡권하고 이 관세 그 인상 이거는 사실 그 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정말 없습니다. 저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야권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쿠팡 그 TF 의원이기도 한데 네. 그 제가 연석 청문회도 참석도 했었고 한데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엮어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공세를 하던데 네. 그것은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구국에 반하는 주장을 오히려 지금 쿠팡을 띄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또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보면은 이 저 쿠팡과 관련된 것은 그 얼마 전에 왜 그 저 우리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서 그 저기 저 부총리 네, 부통령 만나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우려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양국 간에 이제 긴밀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저 개정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정무이기도 해서 네. 그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온라인 네. 플랫폼 법은 네.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입점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소상공인들 네. 그거의 갑질 그런 거죠. 갑을 관계를 막는 그런 내용의 공정화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과점 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그 독과점과 관련된 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한미 간세 협상 때 미국에서 그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과점 축과 관련된 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그 공정화 축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3월부터 저희가 개정한다는 것이어서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독과점 축을 반대한 이유는 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제 주로 미국의 기업들 쿠팡이라든지 구글이나 애플, 뭐 아마존 같은 데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이제 표명해서 그걸 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과 관련된 것은 쿠팡이 그 3,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은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저 최대로 가진금 때린 게 한 150억 정도 때렸는데 그것도 쿠팡이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조 이상을 때렸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것이 미국이고 지금 이 쿠팡도 쿠팡 INC도 미국에서 집단소송 지금 기소당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주가도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쿠팡의 내용들을 미국에 잘 설명만 한다라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권에 대해서 미국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서 지금 뭐 이런 그 국내에서 90%의 매출을 그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은 취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그 미국 정부라든지 의회에 대한 로비로 그동안에 뭐 몇 년 동안에 그 수백억 써가면서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잘 설명해내면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관세 제인상권과는 정말 관련이 알겠습니다.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온풀법 좋고 뭐 좀 일부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국정조사 이런 거야말로 그냥 단독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오히려 예를 들어 막 내란 특별법 때는 위헌성 논란 있고 오히려 막 자초비난적인 성격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그냥 야당이 뭐라고 하든 민생을 위한 거다라도 민생을 위한 입법에서 단독 처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는 쟁점 법안이고 이때는 저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아쉬움에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문제 다주택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더 이상 유예 안 하겠다. 네. 이제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 지금 또 한두 달 정도 더 준다 뭐 만다 이런 김용범 실장 얘기가 있는데 네. 요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그 종료가 5월 9일이 종료되거든요. 네. 다주택 양도 중과에서 네. 유예되는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5월 9일 날 끝나는 종료하는 거죠. 것은 명확하고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아주 명확한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등기를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한해서 한두 달 정도 그 유예해주는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인 것이고요. 5월 9일 날 법으로 뭘 그걸 유예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행령을 통해서 한두 달 정도 유예해주는 네. 그런 그 행정 집행 혼선이랑 시장 충격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의 그 정도의 검토가 지금 있는 것이지 종료는 명확하게 한다는. 근데 거죠. 그걸 던지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이제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던지지 않으면 세금 더 나오는 건데, 근데 그냥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더 오르는 게 더 크면 안 던질 수도 있잖아요.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가지신 분들이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유세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 보유세가 나와야 결국 이분들이 던질 거 아니냐. 네. 보유세 올릴 건데 지금 안 던지면 나중에 양도세도 더 나와요 하니까 이 세제 문제는 결국은 한 번은 건드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요건 지방선거 이후겠죠?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일단은 이 뭐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이렇게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보유세를 도입하는 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보유세가 필요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그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는 공급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세금과 관련된 거는 지금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 기재부가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지금 그 용역을 지금 그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보유세나 각종 세금과 관련돼서 그거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뭐 그거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판단들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우리 당에서 있는 부동산 TF에서도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관련된 것은 의제 자체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급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그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오늘 이제 용산 뭐 그다음에 태릉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예전과 달리 좀 알만한 지역에 네.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 지역들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다가 네. 지방선거 때 또 그 악영향을 줬어요. 여기 뭐 대량으로 들어오면 난리 난다 뭐 이러면서 그때도 뭐 과천 뭐 태릉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국제업무개발지구에 넣는다는데 서울시에서는 벌써 반발하고 있고 요거는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항상 뭐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잘 관리해야 되는 숙제들은 늘 있는 것이죠. 네. 갈등 관리는 잘 해나가는 숙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데 이번에 그 이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 전에도 저희 당에서 항상 했던 것이 이번에는 정말 그 도심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과 신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정말 착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실행에 방점을 두고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저기 구체적인 언제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까지 착공할 것인가까지도 명백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규모 공급 정책의 특징은 그 외곽에 있는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지연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심에다가 수요가 많은 도심에다가 짓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내년부터 바로 2030년까지 착공을 바로 들어가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들은 그 이제 공공이 중심이 돼서 국유지라든지 또는 유부지, 노후, 청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급을 했다. 6만 호를 네. 그런 것이고 그 이제 많이 공급하는 거기보다는 정말 실행 가능한 당장 실행 가능한 그 핵심적인 그런 6만 호를 실현 가능한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도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예민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주에 다 회피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인데 네. 저희도 그래서 좀 빼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황운하 의원이 조국 공동대표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뭐 지분은 뭐 20대 1 정도가 맞지 않냐. 당세에 맞게 뭐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인데 조국 혁신당에서도 긴급하게 진화에 좀 나선 상태입니다. 네, 경고받았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논의가 뭐 조승래 총장 한 2달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내 분위기는 민주당 안에서 어쨌든 되긴 된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그 당대표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네. 한 것인데 이제 그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합당을 제안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제 5월 중순에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니까 한 달 전까지는 적어도 합당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수기나 공론화 과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정책 의총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총리님 그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번 주엔 추모 기간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아마 그 과정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논의도 없이 그렇게 그냥 터뜨렸느냐라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하고는 우리가 결이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언젠간 합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 차원에서 확장성 측면에서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찬성론 이런 의견들이 다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당내에서 지금 그 핵폭탄급으로 지금 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과정 관리를 대단히 지혜롭게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 나온 평론가분들은 네.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염두에 두고 있어서 네. 사실 지분 20대 1 얘기해도 의미 있는 건 본인 얘기다.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조국혁신당에 많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비례로서 세종시장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시그널을 좀 잘 유리하게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다 보니까 다 정치적인 해석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거 합당 제안하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용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황운하 의원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그 세종시장 출마 뭐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면 또 그런 해석이 또 해석하는 또 관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다양한 얘기들이 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당내에 그리고 당원들의 그런 그 공론화하는 과정들의 절차들을 정말 그 투명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관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서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가 한번 부결됐는데 네. 다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합당 관련해서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 지방선거 전에는 리밋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22년도에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50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당 안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합당하자 아니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뭐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대단히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당 대표는 그런 오해도 좀 받고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지만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나뉘고 있는데 네. 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따로 이야기 나눠보신 적 혹시? 아닙니다. 예. 이 문제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 서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분위기가. 그래요? 진짜 무슨 의미와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정청래 대표님은 저희 방송엔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평택병의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